판다의 특별한 영양 간식 워터우 이야기 1. 워터우란 무엇인가? 판다를 위한 특별 제작 영양빵. 워터우는 판다가 먹는 특별한 영양식 빵입니다. 중국어로 와와터우라고 읽는데 원래는 옥수수 가루를 주 재료로 만든 중국의 전통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판다용 워터우는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판다를 키우는 동물원마다 조금씩 레시피가 다르지만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옥수수 가루, 쌀가루, 콩가루, 달걀, 설탕 등이 주 재료입니다. 여기에 각 동물원의 노하우가 더해지죠. 에버랜드의 경우 송영관 사육사, 일명 작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판다가 잘 먹을 수 있는 입자 크기로 갈아 놓은 가루와 액체류를 섞어 최소 4시간 30분 이상 찐다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가까이 걸리는 정성 가득한 작업이에요. 재료의 배합과 영양 구성. 정확한 배합 비율은 동물원마다 기밀로 관리하지만 대략적인 구성은 알려져 있습니다. 곡물류 60에서 70%, 옥수수 가루, 쌀가루, 밀가루 등을 혼합합니다. 이들은 탄수화물과 에너지원이 됩니다. 단백질원 20에서 30%, 콩가루, 대두분, 달걀이 주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판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죠. 결합제 및 향미료 5에서 10%, 설탕은 약간의 단맛을 더하고 소금은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물이나 대나무 즙으로 반죽을 만들어요. 일부 동물원에서는 여기에 비타민 보충제나 미네랄, 심지어 대나무 가루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대나무 통 안에 워터우 반죽을 재워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대나무 향을 더 강하게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만드는 과정. 워터우 제작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1. 재료 계량. 판다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에 따라 배합을 조절합니다. 2. 분쇄. 곡물을 판다가 소화하기 좋은 입자 크기로 곱게 갑니다. 3. 혼합.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요. 4. 성형. 판다가 잡기 좋은 크기로 빚습니다. 보통 주먹만한 크기예요. 5. 찌기. 최소 4시간 5시간 이상 쪄서 익힙니다. 내부까지 완전히 익어야 해요. 6. 냉각 및 보관. 식힌 후 신선도를 유지하며 보관합니다. 전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며 한 마리당 여러 개를 준비해야 하니 사육사들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2. 언제부터 워터우를 먹게 되었나? 판다의 사육의 역사와 함께. 워터우가 판다의 식단에 포함된 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판다를 사육하기 시작한 1960년대, 70년대부터입니다. 초기에는 판다에게 대나무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대나무만 먹으면 영양소가 부족해 워터우로 섬유소를 채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특히 사육 환경에서는 야생처럼 다양한 대나무 종류를 먹을 수 없고 가끔 잡아먹던 인공중이나 작은 동물도 없으니 단백질 부족이 심각했어요. 과학적 연구의 결과 1980년대 들어 판다의 영양학적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워터우의 중요성이 더욱 장조되었습니다. 판다의 소화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고영양 보충식의 필요성이 명확해진 거죠. 중국의 주요 판다 연구센터들은 워터우 레시피를 과학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판다의 혈액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이를 워터우에 반영했어요. 한국 판다의 경우 한국에 온 아이바오와 러바오도 중국에서부터 워터우를 먹어왔습니다. 에버랜드는 중국 사육사들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조금씩 개선했어요. 푸바오 돌잡이 때도 꼭 워터우를 내놓았다는 사실에서 알다시피 워터우는 판다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아기 판다가 젖을 떼는 것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 계속 먹는 필수 영양식이죠. 3. 판다가 워터우를 먹는 이유. 대나무만으로는 부족한 영양소. 판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으로 초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소화 효율이 17%밖에 안 되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특히 부족한 영양소들. 단백질, 대나무에는 단백질이 적습니다. 판다는 문을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지방, 에너지원으로 중요한데 대나무는 지방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B군, 대사 과정에 필수적이지만 대나무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요. 미네랄, 칼슘, 인, 철분 등도 보충이 필요합니다.
워터우는 이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고 있습니다. 대나무 줄기는 식이섬유,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인,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지만 워터우는 이를 훨씬 더 농축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사육 환경의 특수성. 야생 판다는 하루 14시간 이상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나무 종류, 가끔씩 잡히는 인공충, 작은 동물, 야생 과일 등을 먹어요. 이렇게 다양한 먹이를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동물원에선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나무를 준다 해도 종류가 한정돼 있고 벌레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을 기회도 없죠. 워터우가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건강 유지와 번식을 위해. 특히 번식기 암컷이나 임신한 판다, 성장기 아기 판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자라고 근육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4. 하루 섭취 권장량. 판다의 나이와 상태에 따른 차이. 워터우의 하루 섭취량은 판다의 나이, 체중, 건강 상태, 활동량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워터우가 주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판다의 주식은 어디까지나 대나무예요. 성체 판다는 하루 12시간, 16시간을 먹는 데 쓰며 12에서 38kg의 대나무를 섭취합니다. 워터우는 이 대나무 식단을 보완하는 역할이죠. 에버랜드에서는 보통 하루 2, 3회에 나누어서 워터우를 급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대나무와 함께 주는 거죠. 비교적 덜 까다로운 앙컷 판다 아이바오조차 웬만하면 대나무를 주는 대로 먹지만 워터우는 반드시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5. 후이바오처럼 워터우를 거부하는 경우. 후이바오의 워터우 거부 사건. 2024년부터 후이바오의 워터우 거부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먹성이 좋은 후이바오가 유독 워터우만 보면 고개를 돌리고 이빨을 딱딱거리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거든요. 강철원 사육사가 판다에게 영양제를 급여하는 방법을 차용해 판다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 조각에 구멍을 뚫고 그 사이에 워터우 조각을 넣어 몰래 급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급여에서는 바로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을 감지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육사들을 경계하는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삐졌다고 해요. 판다가 얼마나 예민한 미각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왜 후이바오는 워터우를 싫어할까? 송영관 사육사는 후이바오는 러바오의 딸이 맞는 것 같다. 향이나 촉감이나 또 이물감이나 이게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 러바오가 어렸을 때 후이바오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아빠 러바오도 입맛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냐면 엄선한 죽순 100kg가량을 가져다 주어도 손에 쥐고 냄새를 쓱 맡은 후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아버리고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러바오의 친할머니인 판다 용룡의 쌍둥이 아들 중 한 마리인 에이미도 워터우를 좋아하지 않았고 조금씩 먹긴 했지만 결국 소화불량을 겪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워터우 거부는 러바오 가문의 유전적 특성이었던 거죠. 치아에 끼는 문제. 워터우는 찐빵이라 질감이 쫀득하고 끈적합니다. 판다가 먹을 때 치아 사이에 끼기 쉬워요. 이게 불편하면 판다는 워터우를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판다는 아직 이빨이 완전히 자라지 않아서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워터우가 입금치나 치아 사이에 끼면 불편하고 한 번 불편한 경험을 하면 기억해서 다음부터 거부하는 거죠. 후이의 이빨 딱딱 행동이 불편한 감정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워터우가 치아에 끼었을 때의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